영화 비스티 보이즈. 원작 소설. 작가 소재원. 태영이. 성남은 어느덧 호빠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가게가 늘어가자 자연히 선수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바야흐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게끼리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가게 내부였다. 메인들은 네 손님이네 내 손님이네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헐뜯으며 다투었다. 어떤 메인은 영수 테이블에 불쑥 들어가 자기 명함을 뿌리기도 했다. 메인의 파워는 곧 선수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같은 가게 선수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가게가 성남바닥에서는 제일 괜찮다는 소문이 퍼져서인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신규 손님들은 원래 메인들이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는데 소문을 듣고 오는 손님들은 주로 영수를 찾았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박스 선수들보다 벌이가 좋은 편이었다. 손님들이 영수를 찾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영수는 자신의 손님들이 무조건 초이스를 하더라도 우리를 제일 먼저 테이블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모나 다른 여러 면에서 우리 박스 선수들이 월등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영수는 다른 메인들보다 미러빵, 메인이 추천하여 선수가 들어가는 것을 하기가 쉬웠다. 간혹 메인의 미러빵을 싫어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 잘 고르지 못한다. 그래서 메인의 추천을 받기도 한다. 그렇게 초이스가 끝나면 영수는 손님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우리들을 칭찬했다. 우리는 영수가 자기 욕심 때문에 미러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다. 하루 평균이 3개, 많을 땐 5개 테이블에 들어갔다. 어떤 날은 몸을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찌들어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태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영은 내가 성남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게로 찾아왔고 그날 나는 태영의 파트너였다. 그런데 손님과 선수의 관계를 떠나 이상하게 첫날부터 죽이 잘 맞았다. 태영의 실제 나이는 나보다 4살이 많았지만 가게 밖에서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많이 따랐다. 그래서 굳이 외교를 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곤 했다. 태영의 미모는 분당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 아름다웠다. 호빠 선수들은 그녀에게 작업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시기심 많은 일부 순위들 사이에선 그녀가 성형중독증에 걸린 인조인간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약간의 공주병이 있긴 했지만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성격도 활발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다. 한마디로 럭셔리한 존재였다. 그녀에게 맘을 두고 있던 선수들은 이런 태영을 만나는 나를 부러운 시선으로 보기도 했다. 오빠, 나 근처에 와 있어. 내가 밥 살게. 빨랑 나와. 늘 그랬듯이 걱정 하나 없는 공주처럼 통통 튀는 목소리였다. 태영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 썩 내키지가 않았다. 나는 억지로 일어나 샤워를 했다. 그리고는 깔끔히 단장을 하고 태영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오빠 많이 피곤하니까 오늘 밥만 먹고 들어가자. 응? 나는 태영의 차에 타자마자 피곤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러자 태영이 나를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왜? 난 안 피곤해? 내가 태영의 증세를 깜빡하고 있었다. 공주병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다. 호빠랑 룸이랑 갔니? 참. 됐어. 오빠만 에이스인 줄 알아? 나도 에이스 소리 듣는다고. 태영이 토라진 듯 입술을 셀쭉거렸다. 그래, 알았어. 어디로 갈까? 나 무지 속쓰린데. 내가 잘 아는 데가 있어. 언니들하고 한 번 갔는데 매운탕이 죽음이야. 나는 태영이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맡기고 잠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속이 쓰려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매운탕 집은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태영의 표정을 보니 길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야,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그래? 조금만 가면 된다며. 오빠 어떡하냐? 나 길 잃어버렸는데. 뭐? 길을 잃어버려? 성질 내지 마. 난 오빠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섭하지. 태영이 넉살 좋게 웃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내게는 늘 이랬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분당 외곽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자 한적한 시골 동네가 나왔다. 태영은 운전을 하며 연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와, 저기 있다. 오빠, 우리 저기로 가자. 태영이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작은 횟집이었다. 그래, 저기서 먹자. 배고파서 앉아있기도 힘들다. 태영이 제일 비싼 회를 주문했다. 매운탕은 따라 나온다고 했다. 회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태영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주문한 회가 나왔다. 나는 태영의 눈치를 보며 회를 한 입 가득 넣고는 맛있게 먹어 보였다. 야, 생각보다 맛있네. 자연산인가? 씹히는 맛도 달라. 정말? 와, 다행이다. 어서 먹어, 오빠. 그제야 태영도 회를 먹기 시작했다. 속이 불편했지만 즐거워하는 태영 앞에서 내색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회를 먹고 있는데 매운탕이 들어왔다. 그런데 매운탕 냄새를 맡는 순간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젠장! 윗방구 났나 보네. 토해낸 내용물에 피가 비쳤다. 위궤양 때문에 생긴 출혈이 분명했다. 하기야 이런 증상은 화류계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나는 입안을 헹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태영아, 나 윗방구 난 것 같아.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어. 어머, 정말? 많이 아파? 응, 피도 나와. 그러니까 내가 눈치껏 좀 마시랬잖아. 암튼 한 달 정도는 고생 좀 하겠네? 태영이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하긴 위궤양이 선수들에게만 생기는 병은 아니었다. 큰일 났네. 이제 겨울 장사 들어갔는데. 지금 에이스라고 티내는 거야, 뭐야? 아주 몸속에서도 나 에이스요. 하고 티를 내요, 티를 내. 어쨌거나 사람이 자기 몸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일단 나가자. 병원부터 찾아봐야지. 식당 주인에게 물어 찾아간 병원은 자그마한 동네 의원이었다. 의사는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였다. 아무래도 위가 빵꾸 났나 봐요. 피도 좀 나왔고. 나는 친할아버지에게 하듯 조금 엄살을 부리며 말했다. 의사도 손주를 대하듯 말했다. 위 빵꾸 나면 사람 죽어요. 빵꾸 난 게 아니라 위궤양 같은데 일단 내시경 검사부터 해봅시다. 그런데 밥은 언제 드셨죠? 금방 먹었는데. 하지만 바로 오바이트해서 지금은 빈속인데요. 하지만 내시경 검사는 바로 할 수가 없었다. 의사는 5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5시간 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보낼지가 문제였다. 오빠, 그렇게 해. 간만에 나왔는데 바람 좀 쐬다가 오면 되지 뭐. 분당의 큰 병원에 가도 기다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나는 태영의 말대로 내시경 검사 예약을 했다. 병원을 나온 우리는 의사가 임시 처방해준 약을 지으러 약국으로 갔다. 약을 먹었다. 통증은 좀 덜했지만 온몸에 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오빠 왜 그래? 아직도 많이 아파? 응, 아픈 건 좀 덜한데 너무 기운이 없어. 태영아, 우리 어디 들어가서 좀 쉬자. 모텔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동네를 조금 벗어나자 러브호텔이 보였다. 나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침대에 들어누웠다. 오빠, 나 심심해. 계속 누워만 있을 거야? 태영이 심심하다며 계속 칭얼댔다. 나 진짜 많이 아프다. 이대로 조금만 누워있을게. 심심하다는 말은 심심하지 않기 위해 몰아자는 뜻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심심하니 자기와 놀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태영이가 가게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에도 건드리지 않고 얌전하게 모텔에서 재운 적이 있었다. 태영이 서슴지 않고 모텔에 들어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물론 태영이 함부로 다룰 여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원한다면 몸을 허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졸음이 몰려왔다. 태영도 TV를 보느라 더 이상 칭얼대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영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오빠 일어나. 체크아웃이야. 병원 가야 되잖아.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힘겹게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담배를 사러 나갈 때도 꼭 샤워를 하고 거울을 2번 이상 보고 나갔다. 모두가 영수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다. 영수는 근처에 잠깐 나갈 때도 언제나 깔끔하게 입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 이제 우리 박스는 그런 버릇이 몸의 습관처럼 익숙해졌다.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잠드는 것은 아니다. 마취로 정신이 혼미했지만 고통을 느끼는 신경까지 잠재우지는 못했다. 위궤양에 위출혈이 많네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위에 염증도 있습니다. 보름 정도는 술 드시지 말고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삼가시고요. 위가 거덜난 정도는 아니었지만 엄청 망가진 건 분명했다. 진찰실을 나오자 태영이 결과를 물었다. 보나만 하지 뭐. 위가 아작났대. 죽 먹으래, 보름 정도. 어휴. 도대체 얼마나 퍼마셨길래 그래? 지 몸뚱이는 지가 챙겨야지. 미련 곰탱이처럼. 태영이 사뭇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병원 간 거 소문내지 마.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충성. 태영이 장난스레 내 목을 끌어안으며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정말 천성이 낙천적인 여자였다. 분당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태영이 죽집에서 죽을 사왔다. 오빠, 이거 꼭 먹어. 그리고 오늘은 절대 술 마시지 마. 그런데 우리 겨울씨 어떡한데? 이제 한 달 동안 돈은 다 벌었네. 쌤통이다? 걱정 마셔. 에이스는 아파도 프로 정신을 발휘하니까. 그 순간 태영이 내 목을 가볍게 끌어안고 입술을 덮쳤다. 뽀뽀도 아니고 키스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가만히 태영에게 입술을 맡기고 있었다. 오늘 아픈데도 내게 웃음을 잃지 않은 상이야. 이런 상이라면 매일매일 받고 싶네. 어떻게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응? 나랑 사귀면?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태영의 입에서 사귀자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다. 글쎄, 일단 몸 다 낫고 어느 정도 밤 생활 기능이 회복되면 생각해 볼게. 이그, 오빤 매일 그렇게 장난만 치냐? 들어가. 이따 전화할게. 그래, 태영아. 운전 조심하고. 나 오늘은 양치질도 안 할 거야. 태영의 차에서 내렸다. 나는 태영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쳐다보며 서 있었다. 화류계가 아니라면 한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여자. 하지만 오늘도 그녀는 문남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화장을 할 것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들어갔다. 영수는 외교를 나가려는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형, 나 위궤양이라는데? 위출혈도 있고 위험해. 식도염도 심하대. 병 이름을 줄줄이 읊었지만 영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거울을 보며 계속 치장만 했다. 아니, 증세가 심하다니까? 살짝 짜증이 났다. 아무리 화류계 사람들이 너나 없이 앓는 병이라지만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게 사람의 인정 아닌가? 그래? 그럼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출근은 하고 테이블은 편한 데만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눈치 봐서 일찍 퇴근하고. 휴, 그나저나 큰일이다. 겨울 장사는 시작됐는데. 걱정하지 마.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죽 먹으면 곧 좋아지겠지 뭐. 그러니까 내가 꼭 갤포스 먹고 술 마시라고 했잖아.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형, 나 잠 좀 잘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태영이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어느 정도 외교만 해. 태영이 걔는 뭘 하기만 하면 소문이 금방 돌아. 걔는 진짜 연예인이야. 너랑 같이 다닌다는 소문 돌면 안 되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만나. 됐어. 난 관심 없다니까? 은근히 부하가 났다. 영수는 내가 아픈 것보다 태영이와의 썸씽이 더욱 걱정스러운 듯했다. 그래, 형 외교 나갔다가 바로 손님 데리고 출근할 테니까 좀 쉬어. 영수가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집 떠나 외롭고 몸 아프면 다 이런 것일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다. 주방에서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다. 누굴까? 다들 외교를 나가고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냐고 외칠 기운도 없었다. 나는 비실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세인이었다. 일어났네? 좀 괜찮아? 세인이 식탁에 뭔가를 차리다 말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별거 아냐. 한보름 죽 먹으면 낫겠지 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영수 오빠가 전화했어. 너 아프다고. 걱정돼서 바로 달려왔지 뭐. 죽 먹어야 한대서 사왔는데 네가 어떤 죽을 좋아하는지 몰라 몇 가지 사왔어. 뭐 먹을래? 깨죽, 전복죽, 야채죽.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대충 한 가지만 사면 되지 무슨.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세인이와 나는 정말 가족, 아니 부부처럼 오붓하게 앉아 죽을 먹었다. 그런 기분으로 음식을 먹어본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천아, 당분간 쉰다고 해. 근심 어린 표정과 목소리.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어쨌든 출근은 해야 돼. 그래야 영수 입장이 난처하지 않지. 그래도 초이스 되면 안 들어갈 순 없잖아. 인상 잔뜩 찌푸리고 있는 사람을 누가 앉혀?
암튼 형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출근은 해야지. 그래, 알았어. 네 생각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약은 꼭 챙겨 먹어. 이젠 마누라 노릇까지 다 하네. 어쨌거나 기분은 참 좋다. 세인이 예쁘게 눈을 흘겼다.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일 줄은 정말 몰랐다. 항상 밖에서 혼자 사 먹거나 손님들과 함께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좋은 감정을 간직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 저절로 가슴이 따뜻해졌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 나는 세인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딴청을 부렸다. 그러나 한 번 터진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자꾸 흘러내렸다. 세인이 뒤에서 나를 가만히 안았다. 그리고는 내 얼굴에 볼을 갖다 대고 부볐다. 천아, 울지 마. 집 떠나 몸 아프면 다 그런 거야. 세인은 그렇게 한참 동안 내 눈물을 받아주었다. 나 출근 준비해야겠다. 미안, 갑자기 집 생각이 나서. 나 씻고 나올게. 내 몸은 내 생각을 배신했다. 방금 전까지 가족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슬픈 감정은 어디로 가고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했다. 식욕보다 강하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세인에게 그냥 무너질 것 같았다. 세인이 내 목을 감았던 팔을 풀었다. 나는 곧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그렇게 무너지기는 싫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를 맡으며 성욕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강한 의지의 소유자도 아니다. 그런 이성도 없고 그러기에는 내 피가 너무 뜨거웠다. 하긴 내 나이가 아니더라도 성욕 앞에 이성이 뭔 힘이나 쓸 수 있겠는가.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무너지면 영영한 여자에게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바위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실체는 절제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세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했다. 그 두려움이 성욕보다 강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런 비슷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일깨우며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눌렀다. 샤워를 끝내고 나와 옷을 갈아입는데 세인이 들어왔다. 천아, 오늘 이거 입고 가. 뭐야? 옷 한 벌 샀어. 대충 눈찜작으로 샀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세인이 건넨 것은 갈색 정장에 검은색 남방이었다. 나는 옷을 받아들고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야, 딱 맞네. 역시 옷가게 하려는 사람다워. 이걸 눈찜작으로 맞췄단 말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안 입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마워 세인아. 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아직 끝이 아닙니다요? 세인이 양복 옷깃에 향수를 살짝 뿌렸다. 오, 향 죽이는데? 이거 버버리 맞지? 빙고. 느닷없이 세인과의 첫 만남이 생각났다. 향수 때문이었다. 사실 그때 세인이 나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은 외모가 아니라 향수였다. 처음 만났을 때 네 모습 생각난다. 그때 세인이 너 샤넬 향수 뿌렸는데. 그리고 갈색 정장? 기억하네? 내가 기억력 하나는 죽이잖아. 언제나 간직하고 싶은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지워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대로 그 기억을 삭제할 수는 없다. 추억은 과거일 뿐이라지만 나는 가능하다면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기억만을 입력하고 싶었다.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세인은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자꾸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세인아, 나 갈게. 그리고 오늘 너무 고마웠어. 하여튼 내가 원수 갚을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뭐. 나 집에 들렀다 가게 갈 거니까 도착하면 전화해. 그리고 술 조심하는 거 알지? 세인의 당부를 뒤로하고 내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젠장. 왜 계속 이렇게 세인이한테 끌려가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난 선수잖아? 머리가 아파왔다. 세인에 대한 감정과 내 안의 두려움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편두통처럼 머리가 지끈거렸다. 사랑은 그냥 믿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조차도 먼저 확신이 필요했다. 그러니 세인을 만날 때마다 혼란만 커질 수밖에 없었다.